자,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북한군 귀순 병사에 대한 논란. 그러니까 이 북한군 귀순 병사가 MDL, 소위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남쪽 지역까지 왔는데 우리 군은 무대응한 것 아니냐. 경고 방송도 하지 않았고요. 경고 사격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MDL을 북한군 병사가 넘어왔는데도 무대응으로 일관할 수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CCTV를 공개한다고 했는데 그마저도 지금 계속 언제 공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연기가 되고 있는데 강병규 기자가 뭔가 설명을 준비한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원래 CCTV가 공개되면 전해드리기로 어제 저희가 약속을 했었는데 끝끝내 방송 끝까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CCTV가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에 공개될 줄 알았고 그렇게 예고를 받았는데 어제 오전에는 오후에 공개하겠다. 그런데 이제 오후에 되니까 내일 공개하겠다. 혹은 이제 무기한 연기하겠다. 방금 전에는 이제 조사가 끝나면 공개하겠다라고 밝혀왔었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 정치데스크가 지금부터 캐낸 정보를 가지고 이 시간에는 CCTV 내용을 하나하나 복원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사실상 재구성을 해보죠. 네. 예. 자, 여러분. CCTV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새로운 얘기들이 지금 무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만 전해드리면 귀순하려는 북한 병사를 북한군 추격조 4명이 이렇게 따라갔는데 그중에 한 명이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2, 3m 정도 넘어왔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후에 이제 당황해하면서 다시 황급히 군사분계선 북쪽으로 넘어갔다는 내용도 전해지고 있고 이 장면이 CCTV에 담겨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또 한 가지 새로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자, 아무튼 북한 추격조가 소총을 들고 40여 발을 쏜 것으로 확인되고 있잖아요. 그중에서 한 30여 발이 이 북한 귀순병사에게 맞지 않았다라고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자, 북한 소총의 탄환이 우리 남한 땅에 어디에 박혀 있을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남측 지역에 있는 이 밤나무에 밤나무에 탄환이 박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 남측 지역에 있는 나무예요? 예, 그렇죠. 우리 땅에 박혀 있는 나무에 박혀 있는 거죠. 자, 이런 정황이 속속들이 제기되면서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라는 논란과 함께 우리 군은 이런 상황에서 뭐 했느냐라고 질타하는 여론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여론 때문에 CCTV 공개를 무기한 연기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강병규 기자 고생했습니다. 그러니까 CCTV를 저희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강병규 기자 설명을 들으니까 대략 어떤 상황이었는지가 저희가 상황이 재구성이 되는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JSA에서 직접 근무를 했던 김명훈 국장과 지금부터 좀 구체적으로 이번 이 사건에 대한 의혹, 궁금증을 조금 깊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판넬이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이 빨간색 지금 점선이 우리가 소위 이제 MDL, 군사 분계선이라고 불리우는 거고요. 이 북한군 귀순병사가 지프 차량을 이용해서 오다가 도랑에 빠지자 지프 차량을 버리고 뛰어서 이 남쪽으로 넘어온 것이죠. 그런데 김명훈 국장께 일단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가장 쟁점이 뭐냐면 이 바로 MDL입니다. 군사 분계선. 자, 이 북한군 병사가 이 MDL을 넘어서 남쪽으로 넘어왔는데 우리 군이 대응 안 했다, 못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현장에는 이 선이 그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선은 이 안쪽에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 안쪽이라는 것은 여기 건물? 이 건물과 건물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보도블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런 블럭이 30cm 넓이에 높이 한 5cm로 되어 있는 블럭이 쫙 이쪽에 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는 사실 남북한 경계라고 할 수 있는 선이 없고요. 편말이 이쪽에 말뚝이 하나 박혀 있었는데 그것으로 봤을 때 이쪽 어디다라고만 판단할 수 있지. 넘어왔다 했는데 정확히 넘어왔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정확히 판단은 어려울 거예요. 이쪽 부분에서는. 그렇군요. 네. 그런데요, 김명훈 국장께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소위 우리가 이제 CCTV라고 하죠. 네네. CCTV가 있는데 감시하는 CCTV, 우리 남쪽 지역에 이제 감시하는 그 CCTV 상에 가상의 선이 그어져 있다는 거예요. 가상의 선. 이 가상의 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소위 MDL 군사 분계선이 가상의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어서 북한군 병사들이 그 MDL을 넘는지 안 넘는지 그 가상의 선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단 말이죠.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 CCTV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그건 군사 보안 사안인가요? 네네. 그거는 뭐 CCTV가 어디 설치되어 있다, 몇 대가 있다라는 건 말씀드릴 수가 이런 근데 선이 있는 건 맞습니까? MDL 선? 가상의 제가 선. 근무할 당시에는 없었고요. 그때는 없었습니까? 네, 그 뭐 최신형 장비로 바뀌었으면 있을 수 있겠지만 예. 제가 근무할 당시에는 카메라에 그런 선은 없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 보면은 어떻습니까? 김영훈 국장께서 보시기에 이 북한군 귀순병사가 이 MDL을 넘는 장면을 우리 군이 어쨌든 발견을 하고 대응 사격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데 네. 이 상황상 김영훈 국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우리 군 대응이 좀 미숙했다고 보시는지요? 어떻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네. 왜 그런 거죠? 84년도에도 총격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84년도 총격전 당시도 이 부근에서 총격이 일어났고요. 나중에 사망한 건 이쪽 자리에서 사망을 했는데요. 예. 네, 그 사망할 당시에 그 총격을 보면 북한군들이 그 추격을 해서 오다가 이 부분, 이 자유의 집 밑에 썬큰가든이라고 예전에 있었는데요. 네. 이 주변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 주변에서요. 네네, 이 주변에서 사망하게 되고 뭐 이쪽 쭉 더 가서 이쪽에 그 헬기장이 하나 있는데요. 예. 이쪽 병사 한 명은 이쪽에 사망하게 됩니다. 어. 네, 만약에 저희가 대응 사격을 적극적으로 했다면 예. 이 저희가 총을 쏠 때 북쪽에 있는 군인을 쏘겠죠. 이쪽 방향을 해서 쏘겠죠. 네, 이 방향으로 쏘겠죠. 그러면 이제 북측의 병사가 4명이 추격했다고 하는데, 예. 그럼 북측에 있는 병사를, 이 병사를 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격을 한다면, 북측에 있는 북한군한테 총을 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아니, 비조준 사격을 할 수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네. 이야기하기를 북한군 병사한테 총을 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비조준 사격이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비조준 사격이라는 경고 사격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예. 판문점에서 일어나는 비상사태는요, 저희가 경험상 굉장히 급박하긴 합니다. 아, 예. 그리고 뭐, 그 비조준 사격을 할 정도의 시간이 안 됐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예, 예, 여기서 북한군이 뛰어 내려왔을 때, 올라갔을 때가 전 불과 몇 초가 안 됐다고 보거든요. 예. 이쪽에서 이제 초소에서 발견하고 저희가 대응하기까지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가 대응 사격을 하기 전에 상황은 종료됐을 거예요. 대응 사격을 하기 네. 전에 이미 상황 종료됐을 겁니다. 저희도 언제나 실탄을 장전하고 있는데 아, 이걸 쏴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으면 초소 근무자가 발포를 했을 겁니다. 네. 네, 만약에 총알이 이쪽으로 날라와서 저희 창에 박히거나 했다면 음. 아마 대응 사격 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저희가 이 궁금증이 많아서요. 계속 좀 말씀을 살펴볼 텐데 강병규 기자. 네. 아까 강병규 기자 브리핑 중에 우리 남측 지역의 밤나무요? 네, 밤나무. 밤나무에 우리 그 북한이 쏜 총탄이 박혀 있는 게 확인이 됐다고 했잖아요. 네. 실제로 지금 그게 우리가 화면이 준비된 게 있을 텐데 그게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그 JSA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이 바로 AK-47 북한이 가지고 있는 소총의 탄원이고요. 왼쪽에 이국종 교수가 이제 보여준 자료인데 귀순병사가 맞은 탄원이라고 보여준 브리핑 그 자료입니다. 예. 네, 모양이 좀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기종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기서 좀 한 가지 더 증거가 추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남한 쪽 밤나무에 탄원이 박혀 있는데 이 탄원이 과연 어떤 소총에 들어가는 탄원인지만 알면 혹은 어떤 권총에 들어가는 탄원인지만 알면 이 총의 그런 종류를 좀 알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정전협정에 따르면은 일단 JSA 구역 내에서는 소총을 반입할 수 없도록 일단 돼 있는 소총을 거니까요. 휴대할 수 없게끔 돼 있죠. 네, 그렇죠. 예. 이것이 권총만 가지고 있게끔 돼 있죠. 권총. 예, 그렇죠. 경비공장은 권총만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이 협정을 좀 위반한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할 수 있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차원에서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예. 과연 이게 어떤 총에 들어가는 총알인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은지 기자가 지금 뭐 또 판넬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건 뭡니까? 노은지 기자? 이게 합참에서 공개한 JSA 구역의 어떤 항공 사진인데요. 합동참모본부에서 네, 예. 보시면 뭐 판문점이 있고 이제 선도 그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저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에 귀순병사가 발견됐을 때도 낙엽에 가려져 있어서 잘 보이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합참이 공개한 지금 현재 항공 사진을 보면 나무가 상당히 울창하게 우거져 나무가 많이 있어가지고, 네. 만약에 이런 식의 숲풀 쪽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왜 몰래 북한군들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기에 어떠세요, 지금? 사실 이쪽이 약간 취약부이긴 했습니다. 저희가 군 생활할 당시에 이쪽에는 도토리나무가 많았죠. 도토리나무. 네, 밤나무보다 도토리나무가 굉장히 많았고요. 이쪽에서 저희가 만약에 이 구역을 그래서 이제 야간에는 저희가 굉장히 이쪽에다 포커스를 두고 있거든요. 예. 지금 뭐 취약 부위가 한두 군데 있지만 뭐 그거는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예. 그래서 뭐 북한군이
이 뒤에 요쪽에 많이 숨어 있었거든요. 아, 여기, 그래요? 예, 요 부분에 많이 숨어 있었죠. 근무 당시에 저희가 이 도로를 통해서 지나가다 보면 요 근처에서 숨어서 저희한테 말을 걸곤 했던 자리가 그 근처쯤 됩니다. 이쪽에서요. 어디 자리요? 네, 요 끝부분, 이 건물의 끝부분 정도요. 아. 말을 네네, 겁니까? 이제 그쪽이 뭐라고 말을 걸어요, 보통?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아, 그냥 일상적인 일상적인 대화고요. 대화. 뭐 여자친구냐, 그렇죠. 이런 그 대화요. 정도고 이제 저희가 이제 반응을 거의 안 하니까 예. 뭐 거의 안 하니까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죠. 자, 시청자 여러분, 이 부분은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판넬로 좀 다시 한번 와봐 주시죠. 보면 보통의 지금 모든 우리가 뉴스를 전하는 데 있어서 이 지역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군 병사가 이렇게 지프 차량을 타고 버리고 뛰어와서 여기서 이제 총탄에 사망을 하지 사망을 한 게 아니라 총탄을 이제 사격을 그렇죠.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 이게 다 평지 같게끔 다 지금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네. 다 평지인 줄 아는데 네네. 실제로 여기가 평지가 아니라면서요. 예, 평지가 아니고요. 지형이 어떻습니까? 지형은 남쪽부터 해서 북쪽으로 점점 높아집니다. 점점 높아지는 겁니까? 네, 그리고 이 초소와 북한 초소가 거의 비슷한 레벨에 있으니까 북한 초소가 높습니다. 아, 그 밑에 단이 높아서 더 높여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남측 지형보다 북측 지형이 다 높습니다.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여기서 한번 살짝 언덕이 지고 한 번 더 집니다. 어허. 네. 그리고 나서 음. 이제 이 부분쯤에서 다시 한번 언덕이 생깁니다. 그러면요. 네. 요 지금 초소 있잖아요. 북한군 초소. 예, 예. 요 위에서도 지금 사격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요 위에서? 초소에서? 초소에서 지금 한 40여 발 정도 쏜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뭐 40여 발 쏘는 게 불과 뭐 진짜 1, 2초 정도밖에 안 걸리는 시간인데 아, 뭐 다 연발로 사격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예. 연발 사격했을 경우에 한 번 살짝 당기면 음. 한 6발 정도가 나갑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만약에 이제 북한군이 점사를 하지 않고 연발로 쐈다 그러면 진짜 한 2초? 그 2초. 정도? 예, 1, 2초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4명이서 뭐 40발을 총 쏜 거니까 그렇다고 하면 뭐 불과 1, 2초 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JSA 이번 이 사건을 준비하면서 포섭조, 네. 그러니까 북한군이 포섭조를 운영하고 있다는 예. 소식을 저는 사실 몰랐는데 처음 들었어요. 실제로 그 포섭조라는 게 어떤 거예요? 뭐 저희도 군사하면서 다 알고 있었는데요. 그 2인 1조로 돌아다닙니다. 네, 뭐 초소 근무가 총 3명이 들어가고요. 네. 그 중에 2명이 나옵니다. 아, 네, 저희가 근무 이동을 하게 되면 뭐 지금은 또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2명이 나옵니다. 2명이 나와서 예. 뭐 계속 얘기를 걸죠. 계속 얘기를 네네, 걸어요? 계속 얘기를 걸고 그 뭐 초병한테 하여튼 계속 말을 걸어요. 뭐 예. 이 말이든 저 말이든 뭐 나와서 뭐 이거 받아가라 저거 받아가라 하면서 근데 말을 실제로 이렇다면서요. 그 좀 그래픽 화면 준비된 게 있습니까? 그 한국군 포섭 작전을 보면 술, 담배 같은 걸 제공하면서 뭔가 관계를 발전시키고 김일성 배지라든가 이 고가의 시계죠. 롤렉스 같은 시계까지도 뭐 선물 공세를 하고 그래서 실제로 1990년대 한국군 4명이 북한군 공작에 포섭된 사례가 실제로 있었다면서요. 저는 사실 그거를 그전에 뉴스도 봤지만 예. 좀 우스운 얘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 저희 그 후배들이든 선배들이든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접촉을 한 그 병사가 있을 수는 있지만 포섭이 돼서 무언가를 한다? 이런 건 정말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럼 이게 잘못된 뉴스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뉴스를 봐서 포섭이 됐다고 그 귀순한 병사가 증언한 거잖아요. 예, 예. 그걸 보면서 그들한테는 포섭이 됐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확고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측 병사가 진짜 그 공작에 포섭이 돼서 무언가를 했다. 그리고 무언가 갈등을 했다라는 건 없습니다. 절대. 절대 그런 건 없어요. 네네. 그런데 노은지 기자 반대로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군이 우리 군을 이제 포섭을 하려다가 근데 반대로 귀순한 사례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죠. 1998년에 판문점을 통해서 귀순한 그 북한군 변용관 상위, 우리 군으로 봤을 때는 대위에 해당을 하는데요. 변용관 상위의 신문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997년 7월에 한국 측 모 일병에게 대면 접촉을 요구를 해서 일단 분계선상에서 뭐 한 5분 정도 접촉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뭐 말씀하셨다시피 다가와서 말은 건다고 했으니까 네. 그런 정도가 아니었을까 싶고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또 다른 일병에게는 진정한
친구가 되자라고 제안을 했다가 거절당했다. 그리고 또 다른 C 일병에게 접촉해서 북극성 담배 한 갑을 제공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변용관 상위의 어떤 또 진술에 의하면은 실제로 북한에서는 공작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국군 포섭 대상을 한 42명 정도 그래요? 두고 계속해서 접촉을 시도했다. 이런 식의 진술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김명훈 국장께서 네. 이제 95년, 96년 이렇게 네. JSA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근데 94년도에 김일성이 사망을 하죠. 그렇죠? 94년에 김일성이 사망을 하고 이제 김정일 시대가 열린 거죠. 95년도에 네네. 근무하실 때 그때 JS 상황이 김일성 시대가 가고 김정일 시대가 들어왔는데 JSA에서도 뭔가 체감되는 게 있었다면서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뭐 이제 보통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네. 화가 나서 예, 김일성을 욕한 적이 있죠. 그냥. 네. 그리고 김정은도 욕을 했었는데 네. 김일성 욕했을 때는 아주 극렬한 반응을 보였고 네. 뭐 김정일 욕했을 때는 그렇게 뭐 큰 반응은 보이지 않았어요. 김명훈 국장께서 북한군 병사한테 김정일 욕을 했어요? 네, 이제 뭐 예를 들면 사실 어떻게 뭐라 그럽니까? 뭐 방송용어 하여튼 말씀은 못 예, 드리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이제 인신공격도 하거든요. 반응을 하게 하려고. 저도 뭐 그때 정말 욱하는 심정에 예, 욕을 했었는데 예. 뭐 둘 반응을 보니까 뭐 김정일한테는 그렇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네. 그러니까 뭔가 충성심이 김일성에 네네. 비해서는 현저히 떨어진다. 그렇죠. 이걸 느끼고 김일성은 정말 뭐 자신들의 아버지처럼 생각을 하고요. 예. 김정일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음. 그러니까 항상 저한테 말을 걸 때도 뭐 항상 김일성을 말하지 김정일을 말하진 않았거든요. 저 그 포섭조 하니까 저도 이제 사전에 통화를 하셨잖아요. 예. 제가 정말 많은 걸 궁금해해서 이제 네. 늦게까지 통화를 했었는데 그 얘기 좀 설명해 주세요. 연예인 김희선 씨와 관련된 아. 저도 포섭조 김희선 관련해서 씨요? 예. 무슨 얘기입니까? 그 당시에 이제 JSA 카투사 신문이라는 게 왔었거든요. 근데 뭐 저희가 소속이 카투사는 아니지만 이제 카투사 신문을 받아요. 그럼 이제 그 신문의 그 당시 특집이 김희선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하도 이뻐서 이제 오려놨었죠. 지갑에 넣고. 그렇죠. 근데 하도 이제 보여달라고 하니까 네. 이제 이렇게 김희선 사진을 보여줬더니 아 정말 이쁘다. 넌 좋겠다. 막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자친구라고 소개했다고 그런 얘기 네, 여자친구라고 소개. 아니, 김명훈 국장의 여자친구라고 소개했어요. 여자친구 사진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 저도 예. 이제 그냥 지나가면서 지갑에서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고 지나갔죠. 네. 자, 김명훈 국장 한번 옛날 생각 한번 해보실까요? 그 김명훈 국장 그 복무 시절 사진 혹시 준비되어 있는 거 있습니까?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게 이제 김명훈 국장께서 실제로 이제 JSA 근무하던 당시에 사진을 저희가 좀 몇 장 받았습니다. 저 어떤 옛날 생각, 저 좌측에서 세 번째 서 있는 예, 맞습니다. 김 네. 국장 같은데요? 네, 지금 나오는 사진 저희 선배님 사진이고요. 아. 옛날에 이제 90년대 전까지 미군하고 동수로 근무했을 때, 예. 그 당시 사진이고, 이제 요 사진은 이제 저희 훈련 마치고 들어와서 잠깐 찍은 사진이고요. 예.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보면은, 김 국장께서 보시기에는 이번 이 JSA 사건, 이번 북한 지금 굉장히 막 못 먹는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뭐, 요번에 수술하니까 이국종 집도의 같은 경우는 옥수수알이 나오더라. 네네. 몸속에서는 뭐 기생충이 득실득실 하더라라고 하는데, 2017년 지금 현재가 저 정도라면 그때는 오히려 그 북한군 병사들의 생활이 더 엄청나게 더 열악하지 않았을까요? 어떻습니까? 아닌가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열악했죠. 지금도 보면 피복이라든지 예. 봤을 때도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보면 저희는 이제 소위 이제 하복 정도가 걔네 동복 수준이었고요. 네, 보면 옷감이 정말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이렇게 아주 기자님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이 정도 거리에서 보잖아요. 예. 그럼 피복을 보면 정말 저 옷을 어떻게 입고 겨울을 나나 싶을 정도로 예, 그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김 국장 지금 조카분도 JSA 근무하고 있다는 거 맞습니까? 예, 조카가 JSA 근무 중이에요. 제가 지금? 군대 가던 해에 그 아이가 나왔는데 이제 뭐 어떻게 착출하다 보니까 예. 거기 있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네. 근데 JSA 근무하는 게 뭐 이렇게 보안 사안이나 이런 것도 좀 많다면서요? 그 생활 이야기를 뭐 다 할 네네. 수 없고 뭐 그렇습니까 실제로? 일단은 뭐 여타 부대처럼 적과의 거리가 먼 곳이 아니잖아요. 예. 네. 적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저희가 알고 있는 어떤 것이 밖으로 통해진다면 적이 봤을 때 작전을 펼칠 때 굉장히 유리하겠죠. 만약에 이쪽엔 벙커가 있다, 이쪽에는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하면 예. 적에서는 적들이 작전 계획을 짤 때 그걸 참고해서 짜면
저희 굉장히 약점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시청자 여러분, 이번 JSA 사건을 보면서 저는 북한 반응을 좀 예의주시해서 봤습니다. 북한이 과연 이번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을 보일까 궁금했는데 지금 이 시각 현재 무반응입니다. 어떠한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얼마 전의 일이었죠. 북한의 유경식당 종업원들이 탈북을 해서 들어왔을 때 북한은 가만히 있지 않았었습니다. 대대적으로 뭔가 반발을 했었는데요. 당시 모습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알려진 데 의하면 남조선 당국은 지난해 4월 해외에서 집단 납치하여 끌고 간 12명의 우리 여성들을 강제 결혼시키는 방법으로 그들이 본인 의사에 따라 남조선에 정착하여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 야만적인 귀순 공작을 벌이면서 남조선 당국의 천하무도한 만행은 절대로 묵인할 수 없는 특대 죄악이며 우리에 대한 또 하나의 용납 못할 정치적 도발이다. 어려서부터 부모에 대한 혈성이 매우 지옥하였으며 남조선에 갔다면 무엇 때문에 덕관방에 가둬놓고 자기 의사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가? 왜 부모들이 네, 북한군 병사가 JSA에서 이제 귀순을 한 것과 관련해서 본인들의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 국장께서 꼭 하신 말씀 있으시다고요? 근데 저희 요번에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비상사태가 JSA는 비일비재했었거든요. 그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저희가 적극 대응을 해서 그 총격을 벌여서 누구라도 다치게 된다면 저는 그거 실패한 작전이라고 보거든요. 그 제 조카도 거기 있고 제가 조카한테 얘기한 건 대응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군인의 입장에서는 대응해야 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말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아무런 사상자 없이 아군의 피해 없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작전을 수행했다면 칭찬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한번 뭐 자초지종을 좀 따져봐야 될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김 국장 생각은 그러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JSA 사건까지 다양한 뉴스를 살펴봤는데요. 저는 잠시 후 60초, 1분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에 공개될 줄 알았고 그렇게 예고를 받았는데 어제 오전에는 오후에 공개하겠다. 그런데 이제 오후에 되니까 내일 공개하겠다. 혹은 이제 무기한 연기하겠다. 뭐 방금 전에는 이제 조사가 끝나면 공개하겠다라고 밝혀왔었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 정치데스크가 지금부터 캐낸 정보를 가지고 이 시간에는 CCTV 내용을 하나하나 복원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사실상 재구성을 해보죠. 네. 예. 자, 여러분. CCTV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새로운 얘기들이 지금 무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만 전해드리면 귀순하려는 북한 병사를 북한군 추격조 4명이 이렇게 따라갔는데 그중에 한 명이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2, 3m 정도 넘어왔다라는 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후에 이제 당황해하면서 다시 황급히 군사분계선 북쪽으로 넘어갔다는 내용도 전해지고 있고 를 넘어서 남쪽으로 넘어왔는데 우리 군이 뭐 대응 안 했다, 못했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현장에는 이 선이 그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선은 이 안쪽에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 안쪽이라는 것은 여기 네. 건물? 이 건물과 건물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보도블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런 네. 블럭이 30cm 넓이에 높이 한 5cm로 되어 있는 블럭이 쫙 이쪽에 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쪽 부분에는 사실 뭐 남북한 경계라고 할 수 있는 선이 없고요. 편말이 이쪽에 말뚝이 하나 박혀 있었는데 그것으로 봤을 때 이쪽 어디다라고만 판단할 수 있지. 넘어왔다 네. 했는데 뭐 정확히 넘어왔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예. 정확히 판단은 어려울 거예요. 이쪽 부분에서는. 그렇군요. 네. 이 장면이 CCTV에 담겨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또 한 가지 새로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자, 아무튼 북한 추격조가 소총을 들고 40여 발을 쏜 것으로 확인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한 30여 발이 이 북한 귀순 병사에게 맞지 않았다라고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자, 북한 소총의 탄환이 우리 남한 땅에 어디에 박혀 있을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남측 지역에 있는 이 밤나무에 밤나무. 밤나무에 네. 탄환이 박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 남측 지역에 있는 나무예요? 예, 그렇죠. 우리 땅에 박혀 있는 나무에 박혀 있는 거죠. 자, 이런 정황이 속속들이 제기되면서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라는 논란과 함께 우리 군은 이런 상황에서 뭐 했느냐라고 질타하는 여론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여론 때문에 CCTV 공개를 무기한 연기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북한군 귀순 병사에 대한 논란. 그러니까 이 북한군 귀순 병사가 MDL, 소위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남쪽 지역까지 왔는데 우리 군은 무대응한 것 아니냐. 경고 방송도 하지 않았고요. 경고 사격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MDL을 북한군 병사가 넘어왔는데도 무대응으로 일관할 수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CCTV를 공개한다고 했는데 그마저도 지금 계속 언제 공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연기가 되고 있는데 강병규 기자가 뭔가 설명을 준비한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원래 CCTV가 공개되면 전해드리기로 어제 저희가 약속을 했었는데 끝끝내 방송 끝까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CCTV가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강병규 기자 고생했습니다. 그러니까 CCTV를 저희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강병규 기자 설명을 들으니까 대략 어떤 상황이었는지가 저희가 상황이 재구성이 되는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JSA에서 직접 근무를 했던 김명훈 국장과 지금부터 좀 구체적으로 이번 이 사건에 대한 의혹, 궁금증을 조금 깊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판넬이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이 빨간색 지금 점선이 우리가 소위 이제 MDL, 군사 분계선이라고 불리우는 거고요. 이 북한군 귀순병사가 지프 차량을 이용해서 오다가 도랑에 빠지자 지프 차량을 버리고 뛰어서 이 남쪽으로 넘어온 것이죠. 그런데 김명훈 국장께 일단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가장 쟁점이 뭐냐면 이 바로 MDL입니다. 군사 분계선. 자, 이 북한군 병사가 이 MDL